로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 공장. 매일 커피 생두가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맛과 특징을 가진 다양한 생두를 취급합니다. 각 나라에서 들어온 생두 원재료입니다. 브라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그리고 콜롬비아 등등 여러 나라. 생산지에 따라 맛과 특징, 가격까지 모두 다른 다양한 커피 생두. 여름을 맞아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이 공장에 들어오는 생두의 양도 지난번 대비 2배가량 늘었다는데요. 때문에 공장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1톤, 많으면 20톤까지도 들어옵니다. 공장에 생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선별 작업입니다. 커피 생두도 일종의 곡물인 만큼 방앗간에서 곡식을 취급하듯 선별 작업을 거치는 건데요.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인 만큼 더욱 까다롭게 검사합니다. 혹시 모를 이물 같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또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에서 한 해 취급하는 생두는 약 3,000톤. 요즘은 브라질과 이디오피아에서 주로 생두가 들어오는데요. 포장 과정 중에서 섞이는 이물질이 선별 과정 중에 많이 걸려져 나옵니다. 흑발기 1차가 있고 또 이물 선별기 2차가 있고 흑발기 2차가 있습니다. 총 4번을 거쳐서 이물을 선별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같으면 거의 이물이 거의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선별기로 4차례의 생두를 골라내면 생산지별로 각각 다른 통에 보관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 사일러에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그 제품 그 원두를 뽑기 위해서 각각 사일러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4번의 선별 과정을 거친 생두는 외부 공기가 닿지 않도록 벽과 천정에 이어진 관을 통해 다음 공정으로 옮겨집니다. 생두가 이동한 곳은 대형 기계가 질비한 공간. 이곳에서 커피 원두 생산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행됩니다. 로스팅실이요, 배전실. 로스팅실이요? 네네. 이쪽 기계 같은 경우는 120kg 들어가는 거, 50kg짜리, 50kg짜리, 저 60kg짜리. 한 번에 280kg을 동시에 볶을 수 있는 4대의 대형 로스팅 기계. 깨를 볶듯 원두를 통에 넣고 굴리며 가열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온도가 200도 이상 예열이 되면 원료가 투입이 돼서 로스팅 과정이 진행되고요. 온도가 도달이 되면 자동으로 배출이 되고요. 배출이 되고 나면 이제 쿨링을 통해서 빠르게 열을 식혀주고 열 식혀준 제품을 이제 이송을 해서 무게를 계량해서 보관하고 보관된 상태로 포장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선별을 마친 원료는 기계에 연결된 관을 통해 일정 양씩 주입됩니다. 작업은 기계로 진행되지만 작업자들은 기계 곁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원두의 상태에 따라 볶는 시간이 각기 달라 세밀하게 온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기도 맡아가면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게 다 설비가 자동이라서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저희가 표현할 때는 로스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원하는 맛과 향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배출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원두 볶는 열기가 가득한 공장 내부. 200도가 넘게 달궈진 로스팅 기계가 가열차게 돌아가는데요. 원료 색깔들이 조금 더 그렇네요. 네네. 발변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을 가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로스팅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이 소리. 원두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향과 색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냥 귀만 좀 가까이 대보시면 사건 소리가 틀 때쯤에 그 소리를 이제 저희가 팝이다, 1팝이다, 2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리가 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늦게 발생돼도 문제가 되고 너무 일찍 생겨도 화력이나 온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그 부분 때 좀 주의 깊게 또 봐야 됩니다. 생산 조건에 따라 수분 함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두가 볶아지는 사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 얼마나 섬세하게 불을 조절하는가가 원두의 상태를 좌우한다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원두가 완성됐습니다. 계속된 교반을 통해서 아래로 공기를 빨아들이고요. 냉각기를 따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찬 공기로 커피의 열을 빠르게 식혀주습니다. 원두의 뜨거운 열기를 얼마나 빨리 빼느냐가 향과 맛을 좌우하는데요. 빠르게 열을 식혀야지만 추가적인 로스팅이 되지 않거나 제품의 맛과 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식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식은 원두는 다음 공정을 위해 관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볶아야 할 원두의 양은 약 20톤. 공장 안의 기계를 모두 돌려도 13명의 근무자가 이 교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작업을 해야 하는 양입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쉴 새 없이 기계를 돌리고 확인을 반복하는데요. (200도가) 넘게 달궈진 기계가 전부 돌아갈 땐 그 열을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스팅 하는데 이게 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컨의 찬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로스팅이 안 돼요. 에어컨이 설치할 수 없는 거네요. 가급적 설치를 안 하는 게 더 좋죠. 30분간 기계를 달구고 20분간 볶고 쉼없이 이어지는 공정. 요즘 같은 계절에는 워낙 수요가 많아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는군요. 보통 커피가 겨울에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름에 아이스 커피들을 더 즐겨 드시기 때문에 커피는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일단 로스팅이 완료되면 그때마다 일정 양씩 원두를 따로 포닫는데요. 포장을 진행하기 전 특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밀 거래라도 하듯 조심스레 원두를 건네는 작업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로스팅을 한 후에 이제 저희가는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육안으로 한계가 있어갖고 품질 관리 때문에 또 원두가 이제 맞게끔 배정이 됐나 안 됐나 1차적으로 검사하는 데가 이제 품질 관리 팀이고 로스팅 된 후에 매배치 이렇게 올라와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올라오도록 이게 하루에 수십 번 이해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곳 연구실에선 공장에 들어오는 생두와 로스팅된 원두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분 함량 측정. 이를 통해 원두의 익힘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열을 받았을 때 겉에만 이제 타게 되고 안에 익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경향성의 맛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도 골고루 익는지 그 차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맛 평가. 원두를 일정 양씩 여러 컵에 나눠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맛과 향을 모두 확인하는 건데요. 업체에서 미리 정한 표준 규격의 원두와 비교해 맛을 평가하는 겁니다. 직접 맛을 봐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경향성이 나오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컵만 봐서는 이 균일성이 이렇게 균일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보통 이제 5컵을 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로스팅된 원두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위에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 합격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레퍼런스 샘플은 2개의 컵을 깔아놓고 지금 여기 저희가 반제품 올라온 건 5컵 균일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커피의 맛과 향을 확인하는 단계. 이제 물을 붓기 전에 향을 먼저 맡고 그리고 물을 부은 후에 이제 층이 생기면은 4분 뒤에 그 커피 가루 층을 깨면서 올라오는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식으면은 저희가 직접 맛보면서 받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평가 작업이 꼼꼼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는 바리스타는 물론 품질 평가자, 커피 연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입 안에 커피를 분사하듯 마시며 맛을 보는데요. 이 일을 매번 로스팅이 될 때마다 반복합니다. 요렇게가 한 세트라고 보고 이거를 2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40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먹다 보면은 속이 쓰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은 마시는 부분도 있지만 좀 뱉어가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쉽지 않은 일. 그래도 균일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묵묵히 과정을 견디는데요. 오늘 로스팅한 원두의 맛은 과연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레퍼런스 대비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대비 저희 오늘 반제품 반응했을 때 맛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완제품 포장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주말을 맞아 조용한 기계 소음이 멈춘 오늘 유일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기계가 있으니 바로 숯 로스팅 기계입니다. 가스불에 달군 원통으로 로스팅하는 다른 기계와는 달리 숯 직화로 원두를 로스팅하는 건데요. 숯으로 로스팅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 숯 불꽃이 직접 그 원두에 닿아서 로스팅이 되기 때문에 원두 상태에서도 숯 향이 나게 됩니다. 여기 사용하는 숯은 모두 최상급 참나무 숯입니다.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로스팅할 때 쓰는 숯이. 예, 아무래도 그 화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숯의 품질이 좋아야지만 저희가 그 일정한 그 화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숯 로스팅으로 생산하는 원두는 고소한 맛이 강하게 나는데요. 이 원두는 주로 라떼용 원두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통제하기 힘든 숯불을 사용하는 만큼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기계를 사용할 때보다 원두가 쉽게 탈 수 있어 더 세심하게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숯불이 직접 이 생도 지금 볶아지고 있을 때를 생도라고 그러는데 원료에 직접 불꽃이 닿으면서 로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원두가 담기는 통엔 미세하게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불꽃이 직접 원두를 가열해 숯향이 입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로 비유를 하자면 숯불로 삼겹살 거먹는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철망 위에 그 고기가 직접 불꽃에 닿아서 먹는 거를 숯불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계들은 이제 그 반열풍식이라고 그래서 붕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뚜껑 구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꽃이 직접 닿지 않고 열로 전달되는. 그래서 맛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워낙 까다로운 공정이다 보니 경력이 제일 많은 베테랑 로스터가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인 로스팅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자주 확인해야 해 일이 무척 더딥니다. 아직 반도 안 됐어요. 반도 안 됐어요? 네. 높은 온도에서 그 배련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어요. 일반 로스팅 기계보다 높은 숯 로스팅 기계 온도. 그 열기를 오롯이 맞으며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셔야 되나 봐요. 네, 가끔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야 그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맛도 맛이지만 향을 즐기는 음료. 이런 힘든 로스팅 방법을 선택한 것도 독특한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왜 숯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향을 입혀서 향을 더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페 커피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5조 600억 원. 이는 세계 3위 규모인데요. 시장이 이처럼 커진 만큼 보다 다양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형태의 원두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위에서 살피는 게 바로 불의 상태. 숯불은 가스나 전기와는 달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숯불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불이 화력이 좀 세기 때문에 약간 화력을 좀 낮추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 조절을 이렇게 하시네요. 네네. 자칫 원두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을 살피며 원두 상태도 살피고 기계 앞을 지키는 작업자. 다른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매 주말 꼬박 반나절을 이 로스팅에 매달립니다. 보통 크지 않으면 5시간, 5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대략 130kg 정도 나오고. 네. 쉴 틈 없이 이어진 과정. 늘어난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작업자는 진땀을 쏟았습니다. 어느새 치솟은 공장 안의 온도. 그래도 작업자는 기계 옆을 지키는데요. 엄청 많이 덥습니다, 이쪽이. 여름에도 찜질방을 다니는 스타일인데 돈 주지 않고 일하면서 돈 벌면서 찜질방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 몸은 땀에 젖었지만 맛있게 볶아진 원두를 볼 때 그는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새 마무리된 로스팅 작업. 이제 종류별로 모인 원두는 다음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로스팅된 커피가 혼합을 시키기 위해서 블렌딩을 해주는 저울입니다. 소비자가 입맛에 맞도록 혼합을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종류에 따라 단독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적당한 비율로 혼합해 포장하기도 하는데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위해 쏟은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생하고 고객님께 맛있는 커피를 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의 진한 향 그리고 고소한 맛엔 이렇듯 로스터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Yeah.